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어닝콜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내용은 일론 머스크가 애플을 이제 저격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째로 애플이 테슬라보다 코발트를 더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는 이렇게 월드 가든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폐쇄적 시스템이 아니다. 슈퍼차저를 오픈한다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돼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어닝콜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일론 머스크 발언이 참 재미난 게 많았는데, 뭐 양산이 어렵죠. 대부분 생산에 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뭐 지겹게 하죠. 그리고 뭐 10,000명을 고용해도 한 방에 일하게 하는 건 어렵다. 뭐 프로덕션 커스트 깎는 거, 그리고 배터리의 그런 케미스트리, 배터리의 조성은 참 다양하다. 그쵸? 그래파이트에 실리콘 넣는다라든지 음극재를 좀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양극재 뭐 다양하게 있고, 거기에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그래서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같이 정말 조성이 많다. 예, 정말 참 많은데 실제로 대량 생산해서 쓰는 거는 적습니다. 다시금 이 위에 양산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일맥상통하죠. 뭐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거기다가 미국은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법과 경영 쪽에 많죠. 뭐 이거는 이미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죠. 학교에 오래 있다 보면 뭐 대학원 보면, 미국 대학원 보면 머리가 까만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찾기가, 그러니까 약간 여기도 이공계 깊이가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 상황을 비유한 것들이 저한테 많이 와닿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애플을 저격한 건데, 엠네스티라든지 이제 고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이런 보고서들 보면은 참 이 사진도 가슴이 아프죠. 코발트는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콩고에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정말 어린아이들이 마이닝에 많이 투입되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픈데, 일론 머스크가 왜 또 저렇게 애플을 걸고 넘어지냐면, 뭐 이런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는 대기업들이 코발트를 덜 쓰거나 이제 좀 이렇게 안 좋게 얻어진 코발트를 쓰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최근까지도 보면 그 출처가 모호하고,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런 보고서에 보면은 삼성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쓰는 데는 다 코발트가 아직까지도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얇게, 그리고 그 삼성도 폭발 사고가 있었죠. 코발트가 배터리를 안정화시켜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코발트가 참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코발트 양보다 그러니까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스마트폰에 팔리는 양이 수억 대죠. 그 전기차의 비중은 내연기관 대비 좀 아직은 적으니까 확실히 테슬라가 애플보다 코발트를 적게 쓰는 거는 맞을 겁니다. 거기다가 에너지 덴시티를 올리기 위해서 니켈을 더 많이 넣고 코발트를 많이 뺐죠. 그리고 원가 절감해야 되니까 코발트를 많이 뺐으니까, 예, 이 말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서를 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스마트폰에 있어서도 좀 배터리 혁신이 일어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발트를 좀 덜 쓰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고, 일론 머스크가 그 인산철 배터리를 그래서 얘기했는데, 이런 총체적인 상황이 참 안타깝다. 사진은 좀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문제가 된다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슈퍼차저 어댑터 얘기입니다. 오픈한다는 거죠. 우리 애플처럼 그렇게 폐쇄되지 않았다. 이제 다른 회사들한테도 오픈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저는 일렉트로파이 아메리카에 일하시는 연구원 분들이나 인플로이 분들, 그분들이 절대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똑같이 내연기관 회사들이나 자동차 회사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바보나거나 뭐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환경이 좀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처한 환경이. 그런 것들이 더 영향이 있어서 현재 그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런 서드파티 충전소들의 문제점들을 계속 얘기를 했었죠. 이게 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테슬라가 이걸 오픈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분들하고 똑같은 위치를 이제 간다는 건데, 그게 쉬울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네, CCS1 타입 어댑터입니다. 테슬라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중국에서 콤보 1 타입의 어댑터를 만들어서 이걸 테스트한 5월달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면은 얼마나 이게 참 전기차 충전 방식이라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번에 찾아보면서, 무슨 놈의 충전 규격이 이렇게도 많습니까? 콤보에도 유럽은 콤보 2고요. 미국은 콤보 1입니다. 약간 다르더라고요. 차데모도 있죠. 그리고 참고로 테슬라는 과거 차데모 어댑터를 미국에 팔았다가 금방 취소했습니다. 좀 약간의 흑역사, 그게 잘 되진 않았죠.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좀 그런 통신 교환 호환 문제들, 지금 이 기사에서도 이 기자가 직접 써본 그 후기를 이렇게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미국이 인구가 많은 서부와 동부에는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참 잘 돼 있지만 그 중간은 잘 안 돼 있습니다. 생각외로. 그렇게 많이 까는데 엄청 깔았죠. 이번 어닝콜에도 밝혔지만 엄청난 성장, 뭐 50%, 그리고 뭐 100%씩 전기차를 많이 팔려면 인프라를 이렇게 깔아야 된다고 일론 머스크도 잘 알고 있고 강조를 하고 있죠. 어마무시한 스테이션 수, 최근에 지금 급격히 확장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잘 하고 있는데 이제 모자라다 이거죠. 여전히 미국 그 중간은 좀 힘드니까 이 기자분과 이걸 사신 분 이걸 테스트한, 이제 여기 기사는 한 2명이긴 한데 여튼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되게 고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눈이 한 말,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갔더니 고장난 것 걸리고 결제 시스템 안 되고, 그리고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도 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앱을 결국 이분이 써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밝혔듯이 이제 테슬라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이제 슈퍼차저가 오픈이 되면 앱을 쓰고 우리 어댑터나, 그리고 좋은 점은 이거 일론 머스크가 또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어댑터를 사거나 아니면 슈퍼차저에 제공을 한다 그러는데 제공할지도 저는 이게 의심스러운데, 왜냐면 일단 중국 친구들이, 이거 중국에서 만든 거거든요. 중국에서 이런 걸 참 만든다는 게 참 대단한데. 중국도 고유 규격이 있습니다. 세텍 이런 회사 이름인데 가면 한 460불? 근데 이게 가격이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뭐 어떤 때는 900불에 판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차지 포인트 차저나 뭐 여러 가지 해서 이분은 또 660불이고, 하여튼 가격 레인지 한 그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데모를 과거에 테슬라가 한 500불에 팔았으니까 그거를 일일이 모든 차저에 구매를 해서, 물론 자기가 만들면 좀 더 싸게 만들겠지만 어쨌든 가격대가 좀 상당하다. 소비자들한테 부담하면은 이걸 사서 충전할지 의문이지만, 뭐 테슬라가 구비해서 슈퍼차저에 넣으면 땡큐지만 이것도 테슬라한테 가격 부담이 좀 초반에 될 텐데 할까요? 약간 의심이 든다. 그리고 지금 이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에, 그러니까 왜냐면 중간이 좀 안 돼 있으니까 이분이 가는 루트에 이걸 이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사다가 꽂았는데, 아까 말한 그 결제 안 돼서 앱 깔아서 이걸 오픈했는데 충전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베스트 솔루션이 정말 웃깁니다. 이런 어댑터를 쓰셔서 테슬라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콤보 1 타입의 충전을 원활히 하려면 2사람이 가셔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테슬라 앱을 켜서 테슬라 차지 포인트를 열고 이제 준비를 하고, 한 사람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앱을 켜서 이 충전 준비를 해서 원활히 이렇게 연결하게 하는, 그래서 2사람이 하면 좋은데 한 사람이 해서 무지무지 고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 시퀀셜리 오더도 중요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베스트 솔루션이 2사람이 하라니, 이게 할 소리, 이게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게 슈퍼차저로 바뀌면 이제 여기 차가 대신 콤보 1 타입의 뭐 타이칸이라든지 뭐 아우디 이트론, 아니 뭐 현대 뭐 아이오닉 5, 미국의 콤보 1으로 내놓겠죠. 미국은 콤보 1이라니까 유럽은 콤보 2인데 그것도 저도 헷갈립니다. 뭐 이렇게 규격이 많은지. 그러면은 지금 가서 똑같이 이제 테슬라 앱을 키고 이걸 올려서 이거 어댑터가 테슬라가 만들었으니까 거기까지는 원활하겠지만 잘 들어갈까요? 그냥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에서도 지금
포르쉐 타이칸이 풀리 충전이 안 되죠. 350 꽂아도 반밖에 안 나오죠. 결제 시스템 에러 나죠. 뭐 물론 수익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관리 문제, 그러니까 좀 테슬라보다는 좀 덜 공격적이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절대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뒤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런 거죠. 근데 과연 테슬라라고 이게 될 거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후기들을 보면은 좀만 복잡해져도 이렇게 어려운데, 테슬라가 혁신을 참 많이 하지만 뜯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혁신적인 기술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잘 버무려서 그거를 시너지를 내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좀 잘하는 거지. 그리고 양산. 그러니까 양산이 되려면 좀 웰known 테크놀로지를 써야지, 잘 알려진 테크놀로지를 써야지 신기한 걸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런 구조적 장점? 그러니까 다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원활했던 거지. 과연 타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될까, 프로토콜이. 그래서 그런 루머도 있습니다. 뭐 유럽에서는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가서 이런 내부 작업을 한다라는 루머도 있는데, 글쎄요. 그래서 저는 좀 여전히 비관적으로 좀 보는 겁니다. 그나마 유럽은 빠를 거다. 왜냐하면 이런 거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유럽은 이게 다 포트가 같으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유럽이나 그런 쪽, 그러니까 포트를, 이런 어댑터를 안 써도 되는 쪽은 그래도 큰 허들을 하나 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가 빨리 되지, 미국이 될까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일론 머스크가 오픈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여기 전기 충전소 사업이 보조금에 크게 의지하고, 이런 너무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정부로부터 어떤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닌가. 현실적으로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새로운 또 후기를 보면서 이거 황당합니다. 결국 이걸 잘하려면 두 사람이 가서 충전을 해야 된다. 이런 답이,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이걸 얼마큼 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붐비는 거, 물론 엄청 그렇게 폭발적인 지금 확장을 하지만 붐비기 때문에 지금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피크 타임에 엄청 받겠다. 이걸 빨리빨리 순환하게 되고, 이제 구독자님께서 잘 알려주셨듯이 이제 점거비, 그 영어로 아이들 피인데 점거 수수료를 또 올려서 어쨌든 빨리 충전하고 빨리 나가게끔 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괜히 이걸 빌미로 슈퍼차저 충전 가격만 뛰는 게 아닐까. 아직까지 테슬라 슈퍼차저 말고 원활한 그런 충전의 그런 경험을 주는 회사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건 테슬라 충전소에 테슬라 차가 갔을 때지, 지금 서드파티는 좀 부족한 것도 첫 번째지만 지금 충전하는 경험도 그다지 좋지 않다. 근데 이분들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그런 면들을 고려했을 때 테슬라도 결국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중국산 어댑터를 사용한 후기를 보면서 미국에서는 이걸 오픈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기존 생각이 바뀌지가 않네요. 그러나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 지금 GM이나 포드도 통폐합하려고 하고 있고 서드파티들도 여전히 그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시일내에 안 된다라는 거지 뭐 영원히 불가능하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빠른 시일 내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그 시간 안에는 한 유럽 정도 되지 않을까, 미국이 될까? 라는 생각이, 이걸 잘하려면 다시 한번 두 사람이 충전을 각각, 한 사람은 테슬라 앱을 켜고 한 사람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앱을 켜서 해야 된다라는 게 답이라니, 이거 보고 웃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웃어가지고. 현재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관리나 숫자 잘 돼 있어도 충전하는 경험이 썩 좋지 않다. 그리고 충전 파워도 문제죠. 포르쉐 타이칸이나 이런 아우디 이트론이 풀리 이런 속도를 받아내는 게 쉽지 않다. 지금 같은 콤보 타입인데도 여러 회사들을 상대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지 여전히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날에 구독자님께서 데일리 테슬라라는 분을 알려주셨는데, 랍을 알려주셨는데, 저는 그때까지 그분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컨텐츠가 저와 좀 비슷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많지 않습니다. 저는 좀 더 이런 뒷면을 파길 좋아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른데, 이제 뉴스를 다루다 보면은 한정된 소스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 겹칠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몰랐었는데, 여튼 그때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더 좋은 소스도 알게 돼가지고 제 시야도 이렇게 확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주식이, 테슬라 주식이 좀 많이 내렸습니다. 의외로. 근데 뭐 전반적으로 장이 안 좋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런 역대급 실적을 낸 거에 대해서 테슬라에 좀 실망하신 분들이 있는데, 라비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모델 3랑 모델 Y만으로 이룬 성과다. 앞으로 모델 S랑 모델 X가 더해지면, 사이버 트럭이나 세미는 미뤄졌다 하지만 모델 S랑 모델 X가 더해지면 오퍼레이팅 커스트는 별 차이 없으면서 실적이 훨씬 늘 거고, 그 주당 어닝도 당연히 여전히 계속 좋을 거라, 그래서 이게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영상을 만들 때쯤, 이 모델 S가 도대체 언제 올까? 저도 예약을 했죠. 야, 모델 S 롱레인지가 이게 내년 2월에서 4월로 밀렸더라고요. 아직 저는 연락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그 앞에 의견에 동의를 했었지만, 이걸 찾아보고 나서, 이게 올해 안에는 또 그냥 점핑하기는 좀 쉽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호재들이 자꾸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여전히 경쟁 상대는 없지만 좀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모델 S가 이 딜리버리가 미뤄지는 걸 보면서 어떤 문제인지 지금 테슬라가 밝히고 있진 않은데, 수요인지 아니면은 파트의 부족인지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도 이걸 알게 되면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뭔가 이야기가 나오겠죠, 빨리. 알게 되면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델 S가 미뤄지는 걸로 봐서 아마 당분간은 모델 3와 모델 Y로의 현재 그런 성과를 계속 그 정도만 하더라도 최고지만, 많은 주식을 그렇게 점핑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더 더해져야 될 텐데 자꾸 이런 것들이 미뤄져서 조금은 안타깝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